네, 반갑습니다. KP어스 박무웅 대표입니다. 예, 오늘은 좀 중요한 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이 캡처원에서 이 컬러에 대해서, 그러니까 컬러를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예, 우리가 이 사진의 품질을 결정짓는 요소는 이제 이미지, 피사체에 대한 컬러와 그리고 이제 안부에서 하이라이트까지의 개조, 그리고 사진의 선명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좋은 렌즈를 사용하게 되는 이 샤프니스, 그러니까 이런 조화들로 인해서 이미지의 품질을 결정짓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진의 품질이 좋다, 나쁘다를 판별하기 위해서 사진을 어떻게 찍고, 어떤 카메라, 어떤 렌즈를 사용하고, 어떻게 보정을 했고, 어떻게 프린트까지 했느냐, 이런 여러 가지의 그 과정, 프로세스와 이런 그 조화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 작품에 대해서 이미지의 품질을 논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 컬러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이 사람의 눈으로 이 컬러를 바라보았을 때, 우리가 이 인간의 눈으로 본 이 피사체 컬러를 카메라에서 그리고 모니터에서, 프린터에서 어떻게 재현하는지에 대해서 그 중간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소프트웨어 보정이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저는 이 컬러에 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컬러에 대해서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으세요. 하지만 내가 사진작가로서 내 카메라와 내 모니터, 내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면서 적어도 어떤 원리로 사진을 찍고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는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께서 사용하시는 이 훌륭한 카메라가 여러분의 모니터에서, 캡처원 소프트웨어에서 어떤 원리로 컬러를 표현하고 이것을 어떻게 보정해서 최종적으로 내보내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 캡처원은 이 박물관용 CH 버전을 제외하고서는 오직 이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서 여러 분야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진에 여러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제품 촬영 스튜디오, 인물 촬영, 패션 촬영, 그리고 뭐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복제, 유물이나 미술품을 복제하기도 하고, 뭐 과학 사진도 있을 거고, 뭐 음식 사진을 찍기도 하고, 자동차를 찍기도 하고, 여러 분야에서 사진을 찍는데, 자, 캡처원은 오직 하나를 사용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께서 각자의 분야에서 추구하는 방향도 다를 거고, 그래서 그에 따른 목적에 따라 이 컬러나 톤의 보정도 달라질 겁니다. 그랬을 때 이 기본적인 원리를 알아두시면 여러분께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 기본적인 개념은 잡고 가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캡처원에서 오늘 바로 저와 함께 어떻게 입력 프로파일을 설정하고 최종적으로 출력 프로파일을 어떻게 가져가는지에 대해서 그 기본 원리와, 그리고 내 카메라에 맞는 커스터마이즈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까지를 전반적인 컬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저와 함께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에 대해서 이 캡처원이 어떻게 컬러를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어떤 원리로 컬러를 표현하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컬러를 어떻게 렌더링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사진을 가져오기 하거나 테더링 촬영하면 이렇게 떠오르게 됩니다. 그럼 가장 먼저 우리가 톤이나 컬러를 출발하는 출발점은 이 컬러에 보시면은요, 기본 특성이라는 게 이렇게 숨어 있어요. 요거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가 되게 중요한 항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간단하게 테더링 촬영하면은 여기 카메라가 인식이 될 거고, USB 케이블 연결하면요. 그러면 자, 어느 부분인가, 자, 여기 다음 촬영 조정해 보면 ICC 프로파일에서 기본 값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에 이제 여러분의 카메라의 특징인데, 자, 여러분의 카메라가 JPG로 촬영할 수도 있고 RAW로 촬영할 수도 있는데, 이 RAW는 원시 데이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먼저 이제 이 캡처원이 어떤 식으로 컬러를 표현하는지에 대한 원리를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 컬러 탭의 기본 특성에 ICC 프로파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ICC 프로파일에 여러분 카메라로 찍은 이미지를 보시면요, 이렇게 제네릭 또는 프로 스탠다드 몇 개밖에 없을 거예요. 요거는 카메라 브랜드나 모델명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마지막에 내보내기를 누르지 않습니까? 내보내기를 누르면은 여러분의 이제 레시피에 따라서, 잘 보세요. 역시 이곳에 형식과 크기라는 요 도구에 보면 ICC 프로파일이 있어서 여기서 많은 출력 프로파일이 나타납니다. 잘 보시면 우리가 흔히들 많이 얘기하는
sRGB 또는 아도비 RGB 1998 또는 프로포토 RGB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왜 RCC 프로파일이 두 개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여기 컬러 탭에 있는 RCC 프로파일을 보통 인풋, 그러니까 입력 프로파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보내기는 아웃풋 출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로우로 보정하고 최종적으로 그 로우 사진의 색 컬러도 잡고 톤도 보정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JPG나 TIFF와 같은 출력 파일로 내보낼 때 마지막으로 이 출력 프로파일을 렌더링하는 프로파일이 바로 이 출력 RCC 프로파일이 되는 거죠. 여기서 내가 결정을 해준 마지막 색 공간으로 렌더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그래서 이제 캡처원에는요, 여러분이 촬영한 데이터를 가져오면요, 찍으면은 바로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 카메라에 맞게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소니인데, 이것도 소니고, 요거 한번 볼까요? 자, 요거는 캐논이에요. OD마크3라고 딱 나오죠.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 잠깐 얘기가 길어질 텐데, 예전에는 디지털 카메라가 있기 전에 여러분 필름을 경험한 세대께서는 이해하실 거예요. 아, 후지 필름 또는 뭐 코닥 필름 그리고 아그파 필름 이런 필름 제조사가 있고 거기에 뭐 슬라이드 필름이 있고 네거티브 필름이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아, 우리는 후지 필름의 색감이 좋아. 나는 코닥 필름의 색감이 좋아. 이거는 아날로그적인 관점에서 이 색감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필름의 유제 그러니까 셀룰로이드 그 판에다가 이제 유제를 발라가지고 이거를 현상 약품 속에서 필름이 현상을 해서 어떤 적절한 약물이나 그런 아니면은 이제 그 현상 온도에 따라서 화학 작용을 일으키면서 이런 노란색의 이런 색감들이 미묘하게 달라지게 되는 거죠. 필름의 그래서 종류나 현상 방법 이런 여러 가지 화학적인 요소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코닥 필름이 좋아, 후지 필름이 좋아 이런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죠. 이러한 것들이 디지털 시대에 넘어와서 자 우리가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아 나는 소니 카메라가 나한테 맞아. 그러니까 소니의 색감이 좋아. 후지의 색감이 좋아. 니콘의 색감이 좋아. 여러 가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저도.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컬러라는 부분이 자 우리의 목표는 이렇다면 이런 이 가시광선 스펙트럼 안에서 우리가 보는 빨주노초 파남보 이런 모든 파장에 대해서 우리의 눈은 정확하게 이 색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카메라 브랜드가 정확하게 똑같이 받아들여서 똑같은 모니터에 똑같은 프린터로 똑같은 색을 표현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론상 똑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RCC 프로파일이라는 규격을 만들어서 어떤 이런 이 이미징과 관련된 회사들이 이 공인된 규격에 따라서 이 규칙을 따르기로 협의를 한 건데요. 자 그러면은 이 캡처원은 제가 좀 말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이 캡처원에서 자, 이 카메라를 빨주노초를 표현하는 방법은 이 RCC 프로파일을 자, 이 프로그램을 만든 엔지니어 개발자 중에 색채학 박사가 자, 소니의 A7RM3는 이렇게 보여줘야 된다라고 명명한 거예요. 자, 여러분 캡처원에서 기본 특성에서 RCC 프로파일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캡처원에서는 이렇게밖에 안 보일 거예요. 자, 그런데 모두 표시라는 걸 눌러주면요. 재미있는 게 이 캡처원에서 지원되는 모든 카메라 모델의 프로파일을 다 보여줍니다. 모든 카메라, 캡처원이 지원하는 모든 카메라. 그러면 재미난 게 어마어마하게 캐논 모델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초창기 카메라 뭐 60D도 있고 뭐 다 있네요. 자, 그래서 예, 초창기 카메라 D30, D60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 제네릭, 뭐 선셋 갖다 대면은 자, 이건 뭐냐면 자, 여러분 카메라는 소니를 찍었으면 소니의 프로파일 여러분 모델명하고 조금만 보일 텐데 이것이 갖는 의미는 캐논의 6D 마크2는 이 프로파일을 만들어줘서 여러분이 보는 피사체가 거의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또는 이렇게 보일 것입니다 하고 그 개발자가 이렇게 입력 색 공간을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센서가 빛을 받아들였을 때 노란색은 이렇게 표현되고 빨간색은 이렇게 표현하라라고 A7에 맞는 정확한 색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자 OD마크3를
저기 했을 때 화이트 밸런스를 이렇게 잡아주면은 이러한 모습으로 파이즈 노츠 파남보가 표현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러면 무조건 A7, R3는 이거를 써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캡처원 21 또는 22 버전에서 예전에는 없었던 프로 스탠다드라는 프로파일이 생겨났는데, 이건 뭐냐면 미묘하게 여러분의 카메라가 처음에는 제네릭만 지원됐어요. 옛날 20 버전 이전부터는. 그런데 아무래도 색이 틀어진다든지, 그러니까 어떤 사진을 이렇게 찍었을 때 특정 색이 콘트라스트라든가 채도가 조금 떨어져 보인다고 해서 이 캡처원 개발자가 좀 더 보완을 해줘서 탄생된 게 프로 스탠다드 프로파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카메라 모델에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서 마스크를 대보면 어떤 거는 프로 스탠다드가 있고 어떤 모델은 없는 것들도 있어요. 대부분 주요 모델들은 있는데 옛날 모델들은 이렇게 프로 스탠다드가 없죠. 그래서 같은 카메라에서 프로 스탠다드를 이렇게 마우스를 대보면요, 여기서 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선택하지 않아도 미리 보기를 해줘요. 자, 그러면 방금 전에 지금 이 푸드 촬영에서 지금 이 트레이를 잘 보세요. 파란색 트레이를 프로 스탠다드를 갖다 댔을 때, 제네릭으로 했을 때 파란색을 보여주는 색감이 다르다라는 거, 변화되는 게 차이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칼라 차트를 찍은 사진을 보면요, 오디마크 3로 찍은 이미지예요. 그럼 여기서 또한 권장 표시를 눌러보면 오디마크 3로 찍었을 때 기본적인 값은 제네릭인데 프로 스탠다드로 바꿔볼게요, 제가. 자, 핑크색 부분이 변하는 거 느껴지고 주로 빨간 계통이 변하는데, 특히 잠깐만요. 지금 카메라를 지금 제네릭으로 선택하고, 자, 이 상태에서 이 부분을 프로 스탠다드로 갖다 대볼게요. 제네릭으로. 자, 색에 대해서는 정답은 없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바라보는 색에 대한 관점이나 목표가 다르고, 그리고 카메라의 모델이 다르고, 이런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 가지고 색이 결정짓는데, 우리가 과연 이 엔지니어가 만든 이거를 똑같이 따라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캡처원이 좋은 점이 뭐냐? 이 기본적으로 이 제공되는 ICC 프로파일을 내가 수정해서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 푸드 사진은 소니 A7 R3로 찍었지만 모드 표시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다른 카메라 프로파일을 갖다 대면은 색이 막 변합니다. 이걸 쓰시라는 게 아니라 다른 프로파일을 갖다 대도 노란색 변하는 거 보세요. 그래서 완전히 달라지죠, 노란색이. 또는 뭐 여기 보면은 니콘 거 갖다 대볼게요. 니콘 거 막 흑백도 있고, 니콘 모델은 특별히 ICC 프로파일을 많이 만들어줬어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이 개발자가 니콘에서는 이런 흑백 프로파일도 넣어주고, 뭐 인물 촬영용 프로파일, 스탠다드. 그래서 단지 여러분께서 이게 마음에 든다 그러면 그냥 이거 쓰셔도 되는 거예요. 내가 소니를 쓰던 니콘을 쓰던 캐논을 쓰던 상관없이 어떤 프로파일을 써도 상관은 없는 겁니다. 꼭 그 모델에 맞는 걸 쓰라는 법은 없지만 이 개발자는 최대한 이거에 맞춰서 쓰려라고 제시를 할 뿐이에요. 그랬을 때, 자, 입력 프로파일은 이렇지만 내가 프로 스탠다드를 넣으면은 최대한 더 색감이, 컨트라스트나 이런 부분들이 더 좋아요.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내가 내보내기에서 프로파일을 sRGB냐 아도비 RGB냐로 마지막으로 렌더링을 여기서 결정을 짓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상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소니 프로파일, 뭐 프로 스탠다드 프로파일이 최종적으로 어도비 RGB 1998을 정하면 1998로 렌더링 돼서 최종적인 여러분의 JPG나 TIFF, PSD 파일에는 이 어도비 RGB 1998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께서 처음에 사진을 찍고 이미지를 띄워서 처음에 기본 프로파일을 여기서 제네릭으로 정하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색온도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색감을 정하는 게 컬러 밸런스에서 특별한 색의 기운을 넣어준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내 카메라가 노란색의 표현이 잘 마음에 안 든다?
또는 파란색의 표현이 마음에 안 든다. 그랬을 때 컬러 에디터가 이럴 때 말 그대로 컬러를 편집하는 컬러 편집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내가 자 아까 스포이드로 찍어서 이 파란색을 누르면 자 지금 제가 스포이드로 이 파란 부분을 찍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컬러 에디터에서 이 점이 내가 찍은 기준이고 그 점을 기준으로 파란색 범위를 내가 선택한 범위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구조를 설명드릴게요. 컬러 에디터에서 이 점을 기준으로 경계면 내가 수정하고 싶은 경계를 좁힐 수도 있고 벌릴 수도 있습니다. 벌리면 벌릴수록 더 많은 파란색을 조절할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이 사진에서 파란색의 범위가 얼마큼이 선택되는지 보려면은요. 선택한 색 범위 보기로 이렇게 체크를 눌러주면 내가 정한 범위만 컬러로 보여주고 나머지는 흑백으로 보여줍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것도 파란색이고 이것도 파란색인데 농도가, 채도가, 색감이 다른데 둘 다 선택이 됐다라는 거 보여줘요. 그러면 경계면을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자, 줄였어도 자, 여기 보시면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차이가 생기죠. 미묘하게 여기 흑백으로 되면 여기는 줄여든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또 재미난 걸 보여드릴게요. 경계면은 여기서만 이렇게 줄일 수 있느냐? 아닙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를 잡으면요. 여기서 또 줄여집니다. 또 여기서 줄여볼게요. 더 줄였어요. 여기서도 더 줄여볼게요. 여기서도 더 줄여볼게요. 자, 여기가 완전히 흑백이 돼서 여기만 선택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프로파일의 공간을 내가 수정한다 했을 때 최대한 더 많이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립니다. 물론 여기서 이 사진 한 장을 특별하게 보정을 한다면은 레이어 마스킹을 통해서 한 장을 수정할 수 있는데 오늘은 제가 그런 사진 한 장의 보정을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여기서 다시 여기 취소를 하겠습니다. 취소 버튼 눌러서 그러면 지금 내가 내 카메라 소니로 찍었을 때 노란색이 마음에 안 든다? 노란색을 찍으면 그 점을 기준으로 노란색을 보여줍니다. 이 상태에서 자 색상을 건드려 볼게요. 왼쪽으로 가면 핑크색 빛이 더해집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노란빛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거의 녹색에 가까워지죠. 왼쪽으로 가면 완전히 주황색에 가까워지고 또는 내가 지금 선택한 범위에서 다시 여기서 0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다시 초기 값이 됐죠. 이 상태에서 채도만 올려볼게요. 채도만 죽여볼게요. 완전 흑백이 돼버리죠. 노란색들이. 이 상태에서 명도를 어둡게 또는 명도를 밝게.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좀 미묘한 값들을 이렇게 조정을 해서 노란색을 바꿔놨어요. 자,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여기서 자 밑줄 쫙 딱 중요한 포인트 하나 설명드릴게요. 여러분이 윈도우 유저시라면요. Alt 키를 명심하시고 맥 유저시면은 옵션 키를 기억하세요. 자, 저는 지금 맥을 쓰고 있는데요. 자, 뭘 얘기하고자 하면 옵션 키를 누르고 계세요. 키보드.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로 자, 왼손의 옵션 키는 손에서 떼면 안 됩니다. 옵션 키를 누른 채서 요 조그만 리셋을 눌렀다가 손을 뗐다가 왼손은 떼면 안 돼요. 마우스만 눌렀다 뗐다 하는 거예요. 자, 이건 뭐냐면 여러분께서 옵션 키나 Alt 키를 안 누르고 그냥 얘를 누르면 취소가 돼버려요. 그러면 다시 작업하든지 실행 취소를 눌러줘야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죠. 제가 말씀드린 건 수정 전 수정 후 이 특별한 요 기능에 대해서만 수정 전 수정 후를 보기 위해서 옵션 키를 누른 상태에서 눌렀다 뗐다 하면서 원래 노란색의 이런 걸 내가 지금 이렇게 수정했다라는 걸 금방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 너무 진한데 약간 채도를 줄이자. 약간 줄이고 색상 조금 이쪽으로 하자. 그리고 밝기도 조금 밝게 하자. 자, 그리고 다시 옵션 키 누르고 색이 노란색이 이게 광고주가 원하는 그런 색감이야. 내가 원하는 색감이야.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 상태에서 땡땡땡을 누릅니다. 자, 두 가지가 있어요. 석삼자는 이거 자체를 프리셋으로 만들어서 잘 들으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 상태에서 저장을 누르면 그냥 말 그대로 자, 옐로우, 소니, 진하게니까 뭐 딥 옐로우 또는 뭐 옐로우 딥이라고 할게요. 어차피 소니 카메라는 소니 거니까 옐로우 딥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취소를 할게요. 이 상태에서 석삼자 누르면요. 옐로우 DB라는 게 나와요. 그리고 밑에 거는 캡처온 설치하면 기본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블루 온이면 블루만 보여줘요. 그린 온이면 그린만. 이 사진에서 그린이 없는데 노란 기호는 약간 보여줘요. 레드 온이면 레드 온. 자, 옐로우 DB라고 했죠? 다시. 그러면 다른 사진에서도 자, 이 사진에서는 안 옐로우 DB 눌러볼게요. 근데 이거는 사실 자, 그래도 옐로우 사진이 바뀌었죠. 자, 근데 이거 재미난 건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게, 제가 석삼자에서 했으면은 그냥 프리셋이 돼서 카메라 모델하고 상관없이 지금 이렇게 무조건 적용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요거 보세요. 옐로우 딥을 눌러서 이렇게 수정한 상태에서요, 땡땡땡 누르면 ICC 프로파일로 저장. 이거는 아예 이 캡처원이 아닌, 캡처원에서 제공되는 그 국제협약인 ICC 프로파일을 내가 원래 컬러를 보정했다 해서 여러분이 수정한 다음에 ICC 프로파일로 저장을 누르면요. 자동으로 이렇게 명칭이 있어요. 이거를 그대로 수정 안 하는 게 좋기는 해요. 자, 왜냐하면 위치가 달라져요. 이거를 이름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일단은 컬러 커렉티드라고 저장을 누릅니다. 저는 이미 만들어 놨기 때문에 대체하겠냐고 물어보지만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께서 최초라면은 자동으로 저장이 될 거예요. 저장했죠? 자, 그럼 봅시다. 자, 그러면, 자, 취소했어요. 자, 기본 특성에 corrected라고 나타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를 지금 완전히 사진 리셋되고, 자, 이 상태에서 컬러 corrected 눌렀을 때 이런 식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지금 이게 다시 한번 뭔가가 제가 여기 상태에서 지금 프리셋을 만들어 놓고 해서 그런지 다시 한번 누르고 섀도우를 눈에 띄게 좀 세게 그리고 약간 핑크빛 돌게 그러고 다시 ICC 프로파일로 저장 이번에 corrected 다시 002라고 해볼게요. 저장 자 002 자 리셋 누르고 다시 이 카메라에 002가 생겼죠. 빼면은 002가 생겼어요. 자, 002를 선택한 다음에 자, 여러분께서 다음부터 여러분 소니 카메라 또는 여러분 캐논 카메라 여러분의 카메라를 이렇게 한번 저장해 놨는데 다음번에 다시 부르면은 다시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나는 계속 이걸로 보고 싶다. 내가 인문사진 스튜디오인데 내가 만든 톤, 스킨톤이라든지 이런 걸로 계속 찍고 싶다. 나만의 카메라의 표현이란 말이죠. 이랬을 때 요 땡땡땅에 보면요. 소니 A7 RM3란 디폴트로 저장을 누르면 다음부터 여러분 카메라의 데이터는 요게 기본값이 될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어떤 버전이라든지 어떤 특정 상황에 따라 제 말대로 안 될 수도 있는데 요거는 참고하십시오. 제가 테스트했을 때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취소를 누르거나 뭐 다른 프로파일을 바꿔서 취소를 하더라도 항상 제가 디폴트를 002로 바꿨기 때문에 또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자 최초의 카메라가 제너릭으로 가면은 요게 캡처원이 제공하는 기본값이잖아요.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컬러 에디터에서 고급에서 내가 파란색을 수정했어. 파란색을 채도를 좀 높여주고 요런 느낌을 했어. 파란색이 예뻐졌어요. 자 그러면 Alt 키 누르고 옵션 키 누르고 리셋 요랬던 게 이렇게 바뀌었어. 이건 사실 좀 극단적으로 바꿨으니까 실제 눈으로 보는 것보다 완전히 차이인데 여러분께서 그냥 시각적으로 차이를 느끼시라고 제가 강하게 준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컬러 에디터에서 땡땡땡 눌러서 ICC 프로파일로 저장. 자, 이번에는 003으로 해볼게요. 다시 003 저장. 그리고 다시 이거 리셋. 그리고 자, 리셋을 눌렀지만 지금 디폴트가 이게 아니었는데 자, 이것도 보세요. 땡땡땡에 보면 A7 RM3를 위한 기본값 리셋이라는 게 활성화됐어요. 여러분은 처음에 이게 활성화 안 됐을 텐데 제가 바꿔치기 아까 했잖아요. 002로. 그럼 다시 리셋하면요. 제네릭으로 돌아와요. 이게 실제 여러분 캡처원의 여러분 카메라의 기본에 옛날에 처음에 깔았을 때 값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003 방금 전에 저장한 걸로 마우스 갖다 댈게요. 다시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파란색만 보세요. 파란색이 완전히 바뀌죠. 이 상태에서 다시 땡땡땡 눌러서 디폴트로 저장하면요. 그럼 적용 눌러주면
그 다음부터 다시 이거는 지금 다른 카메라. 그 다음부터 다시 이 카메라가 갖고 있는 그 프로파일로 무엇을 바꾸든지 리셋을 눌러줘도 3번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캡처원에서 기본값으로 됐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 그 유튜브 강좌에서 중요한 사용 팁이라고 해서 여러분께 강좌를 한번 해드렸어요. 간단하게. 그게 뭐냐 다시 한번 또 복습해드릴게요. 내가 인물 촬영하는 스튜디오야. 내가 이렇게 찍었단 말이죠. 근데 나는 항상 보정을 하다 보면 이게 좋아. 또는 나는 이렇게 부드러운 게 좋아. 자, 이렇게 강한 게 좋아. 이거를 땡땡땡 디폴트로 저장 눌러주면요. 적용 눌러. 그러면은 내가 리셋을 막 여러 가지 보정을 다 해줬어. 막 이런 것들을 보정을 해줘서 리셋을 해도 컨트라스트 대비 50은 절대 이거 자체가 리셋으로 기본값이 된 거예요. 내 사진의 기본값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리셋을 눌러줘야지만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똑같이 응용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자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지금 페이지온 IQ3 100MP 트라이크로매틱이라는 100MP라는 카메라로 찍었을 때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자 아무것도 보정하는 원본 순수한 그 원본 자체입니다. 그러면 나는 여기서 내가 자 스포이드로 또는 색온도가 좀 파랗거나 좀 따뜻하게 만들어주거나 여기서 색조를 넣어줘서 핑크빛에서 요런 기운이 좋아. 그런데 자 100% 확인했을 때 요런 피부톤이 마음에 안 든단 말이죠. 미묘하게 우리 스튜디오에서 프로필 스튜디오 또는 내가 패션 스튜디오인데 내가 인물의 프로필에 ICC 프로파일에 스킨톤을 바꾸고 싶단 말이죠. 그러면 자 컬러 에디터에서 스킨톤으로 가서 얘를 눌러서 스킨톤을 눌러주면 자 제가 스킨톤 강좌를 많이 했었는데요. 스킨톤 강좌는 자 요거는 다른 스킨톤 강좌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제가 대충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 핑크빛으로 갈 거고 일로 가면은 노란빛으로 갈 거고 자 미묘한 차이가 느껴지세요? 여기서 아까 다시 응용해 봅시다. 옵션 키 누르고 리셋 누르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최초에 수정 안 했을 때 자 피부톤이 이렇게 바뀌어요. 핑크빛을 넣어줬어요. 그러면 너무 세 채도가 또는 하이라이트하고 섀도우하고 좀 균일하게 맞춰주고 싶어. 우리가 만약에 패션이 아닌 인상사진 스튜디오야 일반인이야 좀 뽀사시함을 원해 이런 식으로 자 이게 마음에 들었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것 또한 ICC 프로파일로 저장을 합니다. 자 컬러 커렉티드 다시 컬러 커렉티드 다시 005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엔터를 눌러줄게요. 자 그리고 리셋 자 찍었을 때 처음 사진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기본 특성에 가면요 005번 마우스 갖다 대볼게요. 그리고 마우스 빼볼게요. 피부가 바뀌죠. 그래서 내 카메라의 스킨톤을 이런 식으로 바꿔놓고 얘를 디폴트로 해놓으면 이 캡처원에서 여러분의 카메라는 여러분이 만든 스킨톤에 따라서 내 카메라를 새롭게 재정이 내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 장의 사진을 찍는 개념이 아니라 이 스킨톤을 이렇게 수정해서 들어오면 여러분의 카메라가 여러분의 스튜디오에서 여러분의 환경에서 그 조명하에서 표현했던 그 색 공간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원래는 이렇게 표현되는 카메라를 내가 이렇게 바꿔준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보정의 개념이 아니라 색 공간이 바뀌었다라는 걸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캡처원의 컬러가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지 이 기본적인 원리를 좀 어떻게 보면 간단한 내용이지만 제가 너무 많이 떠든 것 같은데 자 소니든 니콘이든 캐논이든 이 캡처원에서는 엔지니어가 만든 ICC 프로파일이 있고 이것을 여러분의 입맛에 맞게 컬러 에디터를 통해서 특정 색깔을 조정한 다음에 그 값을 다시 저장을 해서 여러분께서 계속 테더링 촬영할 때 바꾼 값으로 촬영을 해나갈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여러분의 사진에 대해서 이제 더 확고해졌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카메라가 여러분의 캡처원에서는 나만의 개성, 내가 추구하는 사진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캡처원이라는 게요, 프로그램은 하나입니다. 물론 캡처원에서 CH라 그래서 컬처럴 헤리티지라 해서 문화유산, 그러니까 박물관용 캡처원이 따로 있기는 해요. 그거는 예외로 하고, 자, 캡처원이라는 소프트웨어는 하나인데 여러분께서 이 동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의 캡처원의 분야는, 사진 촬영 분야는 다양합니다. 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작품을 복제 촬영, 유물을 복제 촬영하시는 분, 또는 인물 사진이나 패션 사진 촬영해서 사람을 피사체로 해서 찍는 분들, 또는 요리나 화장품이나 제품을 촬영하시는 분들, 각자의 분야에서 사진 촬영 분야가 다른데 이 분야에 따라 목적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미술품이나 제품을 찍는 분들은 그 제품의 컬러와 톤이 정확하게 표현되기를 원하시게 되죠. 그런데 인물 촬영은 어떻게 보면 저는 과학적으로 표현되는 걸 좋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래서 스타일이라는 게 있는 이유가, 여러분 여기 스타일에 보면은 여러분의 사진에서 컬러의 효과를 다르게 줌으로 해서 여러분이, 자, 클라이언트나 모델이나 손님들이 이런 컬러에 대해서 더 열광하고 좋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진이라는 게 우리 대뇌에서 과학적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은 왜 우리 이과 문과 감성이라고 그러죠. 이런 사람의 뇌가 더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신부라든지 모델이, 여성 모델분들이 어떤 나의 사진이 아름답게 표현되기를 원하는 거지 과학적으로 표현되길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프로파일이 과학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께서 이런 과학적으로 표현된 프로파일을 내 목적에 맞게 어떻게 수정할 것인 거에 대한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접근하는지, 그러기 위해서 이 원리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컬러가 왜 중요한지, 캡처원에서 어떻게 컬러를 어떤 기반으로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수다를 많이 떨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컨텐츠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KPS 박무웅 대표였습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